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룡 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른 미북 관계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동국대학교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0월 달에 노동당 창립 75주년에서 북한은 커다란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형 ICBM이라든가, 신형 SLBM, 북극성 4A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새로 출범할 어떤 미국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대미 정책을 취해나갈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는 사실 지난 당 창건 기념식에서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선보임으로써 이만큼 상당한 무력을 우리도 갖추고 있으니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하는 미국에 대한 과시이기도 하고, 또 대내적으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중심으로 이제 결속해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정은이가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고민이 요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쌓아온 기반, 그것을 과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도 그 기초에서 자기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벌써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또는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그 정도 단계까지라도 진전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 정도 단계까지 다시 올 수 있을는지도 의문스럽지만, 김정은이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해서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고민이 깊어지면 못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내년 1월이면 당 대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혹시 그게 어떤 의제를 올려가지고 대미 관계라든가 핵무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그때야 반응하지 않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김정은이는 기존에 트럼프하고 쌓아오는 그 기반을 현상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욕심이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다 사라지니까 잠 못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트럼프 시절에도 2019년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미국에 대한 비핵화 접근이 상당히 좀 달라진 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달라졌던 것이 어떤지,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비해서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되치기 당했죠. 되치기 당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김정은이가 아주 수모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 회담을 하자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스톡홀름 실무회담까지 이제 진전이 되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자기네가 숨겨온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다 드러났지만,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도 그걸 계속 관철시켜 보려고
우리는 애초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으니,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체제를 보장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합의를 했으니 이것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아주 그냥 못 박아버리는 그런 태도로 나왔는데, 미국도 역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결렬됐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 당시에 그 중요했던 얘기가, 그때까지 어떤 그 북한의 그 전략은 적어도 내면적으로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거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생존권과 발전권이 비핵화의 그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 회담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교묘하게 그 의도를 숨기고 하노이 회담까지 이제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저희가 노출이 된 겁니다. 김정은이 저희가. 그 저희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지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그 전략인데, 그것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노출돼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이 우리 기본 전략이니 앞으로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이제 취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북한의 그 대외 선전 매체들은 그 지난 그 6월 달에 대남 공세를 한참 올리면서 그 개성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민족끼리는 그 달나라 타령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다음에 북남 관계는 북한함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다. 그리고 조미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 선순환 관계 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어떤, 또 그다음에 비핵화의 어떤 선순환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도 사실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있어요? 김정은이 그간에 보여온 태도를 보면, 뭐 김여정이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격이에요. 정부를 정부답게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미 관계가 잘 되면 남북 관계도 잘 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잘 됨으로써 북미 관계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거, 이 선순환 관계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그렇게 비난하고 나오느냐? 그건 사실 미국 말 들어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라 하는 주장이거든요. 우리 민족끼리가 나섰는데 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그거예요. 미국하고 공조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라. 그런 공조하자는 얘기는 내 편을 들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김정은이가 북한 우리 민족끼리가 주장하는 게 김정은 편을 들어라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미국하고 대화를 잘해서 남북 관계를 잘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헛소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우리 수령인 김정은이 하고 얘기하면 되지. 왜 미국하고 해서 뭐 남북 관계가 떨어졌고 그걸 엮느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사실은 이게 상대를 제대로 대하는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태도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그동안에 김정은 정권이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하는 그런 데서 초래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우리가 당당한 입장에서 김정은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어떠한 행동들로 어떤 미국의 대응에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김정은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인정받았다는 그런 기초 위에서 현상 유지해가려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제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미 뭐 이제 의도도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압박을 취하고 그러면 반발할 가능성이 많죠. 그 반발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직접적으로 미국이 북한식 표현으로 해서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면 우리도 타격하겠다. 속된 말로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런 반응을 보일 시점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바이든이 정책을 조금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않도록 우리는 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예, 그 김정은의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핵심 그 방향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방향을 좀 부원하자면 아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좀 더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그러고, 아까 뭐 달타리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바이든 그 신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자신들한테 유력에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갈 것이고요. 예,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미국하고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실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압박 수단으로서 저강도 도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강도 도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저강도 도발 같은 데는 그 바이든이 말한 그 한미 동맹 관계를 시험하려는 그런 시도도 해보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미국에 대한 도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과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미 동맹을 깨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남한을 이렇게 걸고 들어서 미국하고 관계를 협상을 한다든가 조건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북한이 내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라는 아주 큰 정치 행사를 그렇습니다. 열겠다고 지금 공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럼 8차 당대회가 물론 이제 그게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전이 될지 이유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임세인데,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더라도 금방 하루아침에 대북 정책의 방향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바이든 정부를 향한 대외 정책 방향은 결정되지 않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일단 당 대회라고 하는 것이 북한은 이제 당이 영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국가를 당이 영도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게 내용이 뭐가 될 것이냐를 이제 추정해서 얘기하기가 좀 한데, 어떻든 당대회 때는 보통 3개, 4개 정도 큰 의제를 올려서 그걸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이제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북한 핵무기 보유 전략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12월 달에 개최되었던 노동당 전원회의, 또 여기서 김정은이 보고했던 게 대내외 정세와 당면 투쟁 방향이라는 걸 그 당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그거를 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물론 1년 전에 좀 채택을 한 거지만, 이것이 내년 1월 달에 당대의 정책 결정 방향을 규정짓는데 상당히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신뢰 구축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 ICBM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중단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그 북한의 제도를 압살하는 야망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라토리움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겠다 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즉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비핵화 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 및 결속과 관련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 부강, 자력 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 즉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자기네들의 억센 혁명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결국은 그때는 뭐 난관의 정면 돌파, 그 다음에 자력갱생인데 아마 이러한 기조가 아마 1월 새로운 전당대회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이게 사실 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이미 상황이 또 변하고 또 새로운 그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게 트럼프하고는 많이 다른 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김정은이가 대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핵 정책이 공표한 다음에 뭐 논의하면 더 시원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좀 이런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그 바이든이 대북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된 북한,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바이든 당선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그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이 그 김정은이나 이제 북한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 공조의 명분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정부는 민족 공조 주장에 휘둘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부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정책을 뭐 그걸 상대로 인정해줘야만 우리도 이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상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고려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 기조 하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을 하면서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하고 받을 건 우리 또 받아야 돼요. 북한이 못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은 줄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가 요구해서 얻을 것은 얻고 이런 방식으로 당당하게 해야 그 남북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 비핵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 시절에 남은 것은 북한에 더 정교화된 그런 핵무기와 운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고 굶어 죽든지 핵을 포기하고 살아남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록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그런 조건이 나는 상당히 성숙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죠. 과거에 한때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전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평화만 주장하면 된다. 평화 체제만 구축하면 된다. 다른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 기조하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도 달라졌고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됐기 때문에 이 환경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는 사실 우리가 더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트럼프 정부 시기에도 초기에 엄청난 압박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굴복할 단계까지 거의 갔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풀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상황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다가 코로나 사태에다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줄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는 거는 핵을 포기하는 게 가장 그럼요. 그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전략을 짜내면 정말 핵 폐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 박사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권력 요구를 내려놓고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럼요. 주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 희생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만약에 북한 주민들을 다 죽여서라도 자기가 생존해 나가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일들도 일어서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긴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